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국정교과서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오늘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직접 뵙게 됐는데 아무래도 역사관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국정교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칠판을 통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건데요. 국정교과서가 뭐냐? 나라에서 직접 교과서를 담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히 이 역사교육에 관해서 역사교육이 너무 좌편향되었다. 좌편향되었다는 거는 이제 북한이 좋아하겠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라에서 나서서 이거를 고쳐야겠다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그거죠. 친일 역사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의 딸이니까 독재자를 미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건데 알아보게 되면은 이 맨 밑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1973년 일본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던 김대중은 중앙정보부가 납치한 사건이 일어났고 1974년에는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 그리고 1974년 인혁당 사건 그 이후에 대학가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유신 독재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민주항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재를 미화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5.16 혁명이라고도 하고 5.16 쿠데타라고도 하고 그러죠. 5.16 군사정변이 없었다는 것은 중립적으로 잘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간에 이 5.16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고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변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변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혁명이라고 쓴다든지 무슨 이거를 미화하려고 물론 뭐 악마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썼다라는 사실 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주요 인사들을 체포,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장악. 그리고 명분이 이제 공산화 위협 등을 정변의 명분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봐도 분명히 중립을 유지하고 역사라는 그 역사 있는 사실 그대로 썼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계 의원들만 모여 단독으로 삼선 개헌안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써있냐면요. 편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 독재, 이 권력 확대, 그 독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명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인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만 명 헌법 개정 운동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박정희 정권은 독재 정권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탄압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 이게 문제가 될 수 없고 한쪽으로 옹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교과서 그리고 논란이 많은 좌경화됐다는 논란이 많은 교과서들하고도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독재 미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독재 미화라는 그 프레임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이 국정교과서와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 교과서의 차이를 근본적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이런 식으로 갈리죠. 명칭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축소,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천안함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안함을 북한에 의해 피격됐다라고 여기서는 국정교과서에서 하지만 이전 교과서는 이거를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 맞고요. 이건 인정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쪽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 사용. 문제가 많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북한의 불법 남침을 분명히 서술. 북한의 불법 남침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 교과서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남침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근데 불법 남침을 분명히 강조하고 북한이 괴뢰 집단이고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사실 그대로 쓴 그게 바로 국정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독재 찬양이라든지 일제 찬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미화를 그동안 교과서에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그대로 써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까내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실제 자료인데요. 여기 이게 뭐냐면요. 6.25 전쟁 이전에 1949년 1월부터 1950년까지 북한은 북측하고 남측하고의 그 도발 그리고 충돌, 무력 충돌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충돌이 나타난 걸까요? 물론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빌미로 6.25 전쟁이 이런 충돌이 커지고 커져서 발생한 마치 지금 중동처럼 중동을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기가 얘도 공격하고 쟤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이란도 공격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면요.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거 맞죠. 충돌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국지전 양상이었고 북한은 그거와 다르게 전쟁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을 시키기 위해 전쟁을 침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시면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작된 전쟁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세세하게 북한의 남침에는 소련과 중국이 깊게 관여했다. 군사 고문단을 파견, 그리고 마오쩌둥은 1949년 후반부터 전투 경험이 풍부한 만주 지역의 조선의용군을 북한에 보낸다. 조선의용군은 뭐냐면요. 조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에 가서 실전 경험을 얻은 조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싸운 사람들이죠. 아이고.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싸운 조선인들인 겁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무기들을 잔뜩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정교과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독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일본 제국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내용이 결여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 거짓을 썼느냐? 그것도 아니고 북한에 대해 사실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볼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